깊이 잠든 새벽 3시,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오면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신 적 있으신가요? 주무르려고 해도 손도 못대게 아프고 식은땀은 비오듯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건강방앗간 6080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아휴, 오늘 무리를 했나,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바나나 하나 드시거나 파스 하나 붙이고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새벽의 고통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내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비상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신호를 가볍게 여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매년 응급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언제 병원으로 당장 뛰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쥐가 났을 때 단 3초 만에 고통을 멈추는 기적의 응급처치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고향이나 지역을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응급실에서 있었던 71세 최숙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동네 복지관도 잘 다니시고 꽤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전부터 자다가 자꾸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리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셨을 때 오른쪽 종아리는 왼쪽보다 1.5배나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깊은 곳에 있는 큰 핏줄이 혈전, 즉 찐득찐득한 핏떡으로 꽉 막혀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다리에 있던 핏떡이 떨어져 나와서 혈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 폐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폐색전증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폐색전증이 오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급사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딸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온 덕분에 핏떡을 녹이는 약을 쓰고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퇴원하시면서 나는 그냥 운동 부족인 줄 알았지, 내 다리 속에 폭탄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일 같으신가요?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왜 내 다리에 자꾸 쥐가 나는지 그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생활 습관 중 어디에 속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1. 수분과 전해질의 뼈아픈 가뭄. 연세가 드시면 뇌에서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센서가 고장납니다. 게다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저녁부터는 아예 물을 안 드시죠?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바싹 마릅니다. 바짝 마른 고무줄을 튕기면 어떻게 되죠? 툭 끊어지거나 뻣뻣하게 굳죠. 우리 다리 근육이 밤마다 그렇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2. 내가 먹는 약의 배신 약물 부작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약 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약들은 혈압을 낮추고 피를 맑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육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소변으로 쫙쫙 빼내거나 근육 자체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약을 바꾼 뒤로 쥐가 잘 난다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3. 무거운 이불과 잘못된 수면 자세. 겨울철에 두꺼운 솜잎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반듯하게 누워서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이불 무게 때문에 발끝이 발레리나처럼 아래로 꾹 꺾이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로 몇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살짝만 자세를 바꿔도 근육이 나 더 이상 못 버텨 하고
비명을 지르며 수축하는 것이 바로 다리쥐입니다. 4. 꽉 막힌 도로 혈액순환장애.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관 벽에 때가 껴서 좁아져 있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제일 멀죠. 가뜩이나 피가 가기 힘든데 혈관까지 좁으니 근육이 숨을 못 쉬고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산소가 부족한 근육은 살려달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5. 갑작스러운 근육의 혹사. 평소에 안 걷던 분이 봄꽃 구경 간다고 갑자기 만보를 걷거나 등산을 무리해서 다녀오면 근육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잔뜩 쌓입니다. 이 젖산이 밤새 근육을 괴롭혀서 쥐를 유발합니다. 6. 야속한 노화 현상.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매년 줄어듭니다. 근육량은 줄어드는데 몸무게는 그대로면 남은 근육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훨씬 커지겠죠. 게다가 신경의 전달 속도도 느려져서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지 못하고 한 번에 꽉 뭉쳐버리게 됩니다. 자, 물이 부족하거나 무리해서 나는 쥐는 물 마시고 쉬면 낫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쥐가 아니라 질병의 경고입니다. 필기도구 있으시면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쥐가 나면서 한쪽 다리만 퉁퉁 부어오를 때 아니라 꼭 한쪽 다리만 쥐가 나면서 육안으로 봐도 퉁퉁 붓고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진다면 100% 혈관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부정맥 혈전증 피떡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다음날 아침 바로 혈관외과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둘째, 쥐가 풀린 다음 날에도 걸을 수 없을 만큼 며칠 내내 아플 때 보통 쥐는 5분, 10분 아프다 풀리면 뻐근함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근육이 심하게 찢어졌거나 근육 속 미세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근육이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때 쥐가 났는데 다리 색깔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리거나 퍼렇게 변하고 손을 대보면 얼음처럼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리로 가는 동맥 큰 핏줄이 갑자기 콱 막혔다는 뜻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다리가 썩어 들어갈 수 있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넷째, 쥐가 남과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힐 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리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와 심장을 거쳐 폐혈관을 막아버린 겁니다. 아유 가슴아, 나체했나봐 하시면서 소화제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다섯째, 다리에 힘이 툭 빠지면서 내 살 같지 않고 남의 살처럼 먹먹할 때 이건 혈관 문제가 아니라 신경 문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고속도로를 꽉 눌러버린 겁니다. 허리 치료를 받으셔야 다리 쥐가 사라집니다. 자, 위험한 신호는 아셨죠? 그럼 막상 새벽에 쥐가 났을 때 혼자서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1단계 인중인 입술 꼬집기. 가장 중요. 갑자기 쥐가 나서 몸을 굽힐 수도 없을 때 손가락으로 코와 윗입술 사이 인중을 정말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세게 꼬집어 보세요. 5초 꼬집고 났다가 다시 5초 꼬집기를 반복합니다. 아니, 다리에 쥐가 났는데 왜 입술을 꼬집어? 하시겠죠? 우리 몸의 신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윗입술에 강한 통증 자극을 주면 뇌가 깜짝 놀라서 다리 근육으로 보내던 경련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외국의 응급의학 학술지에도 실린 아주 신기하고 과학적인 신경 반사 원리입니다. 2단계 발끝을 내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기. 입술을 꼬집어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뭉친 근육을 펴야 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내 얼굴 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이때 절대 확 당기시면 안 됩니다. 놀란 근육이 찢어집니다. 혼자 당기기 힘들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양손으로 지그시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릎이 굽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 뒤가 바닥에 닿도록 쫙 편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야 종아리가 제대로 늘어납니다. 3단계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근육이 어느 정도 풀렸다면 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줍니다. 4단계 혈자리 지압 승산혈. 종아리 뒤쪽에 툭 붉어진 근육이 갈라지는 정중앙 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승산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3초간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뻥 뚫리면서 남아있는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응급처치보다 중요한 건 안 나게 막는 거겠죠?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 반잔 꼭 드세요. 화장실 걱정되시면 딱 종이컵 반 컵만이라도 드세요.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주무실 때 발밑에 쿠션이나 둥근 베개를 받치세요. 다리가 심장보다 살짝 높아지면 피가 잘 돌고 무거운 이불 때문에 발끝이 꺾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셋째, 저녁 먹고 TV 보실 때 까치발 들기 운동을 하세요. 설거지 하실 때나 뉴스 보실 때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20번만 하셔도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져서 쥐가 도망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2가지를 경고합니다. 절대 쥐난 곳을 주먹으로 퍽퍽 치거나 강하게 짓누르지 마세요. 아프다고 있는 힘껏 주무르시는 분들 계신데 수축된 근육 섬유가 뚝뚝 끊어져서 다음날 피멍이 들고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부드럽게 지그시가 정답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내 맘대로 끊지 마세요. 아유, 이 약 먹고 쥐가 나는 것 같네 하시면서 임의로 약을 뚝 끊어버리시면 혈압이 폭발해서 뇌출혈로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약이 의심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 저 약 먹고 쥐가 나는 것 같은데 성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부작용 없는 약으로 조절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단순히 아이고 쥐 났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죠?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배우신 5가지 위험 신호, 절대 잊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윗입술 꼬집기나 발끝 당기기 같은 꿀팁은 꼭 외워두셨다가 밤에 당황하지 말고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 단톡방에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소중한 분들의 새벽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로 든든하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방앗간 6080이었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밤 보내세요.